원서 독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독해를 해보시고 강의 수강해주세요. 반드시 스스로 독해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독해 잘 해보셨나요? 한 문장씩 같이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참한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계속 걱정을 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먹고 살 수단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 nothing 다음에 so가 사용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as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 챙겨두시고요. 그리고 그레이드는 계급입니다. 그 계급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디그레이드입니다. 밑으로 계급이 떨어지면 자존심이 상하게 되죠. 밑으로 떨어지면 비참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민지는 돈 수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무엇을 제외하고 그게 뭐냐 하면 멸시하는 것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돈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가짜게 보는 것 말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위선자 또는 바보다. 돈이라는 것은 마치 육감과도 같은 것이다. 만약에 돈이 없다면 너는 다른 오감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다. 돈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죠. 돈이 없으면 오감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즐길 수 없다고 하네요. 이 문장에서 조금 더 의미를 정확하게 가져가기 위해선 without 앞에 커머가 있는 편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입이 없다면 인생에서 절반 정도의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다. 셧은 닫는 것입니다. 오픈은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끊어지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나는 표현입니다. 가능성이 끊어질 만큼 돈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네요. 유일하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너가 만약에 아주 단위가 낮은 돈을 벌면 실링은 아주 적은 돈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돈을 적게 벌더라도 그것 이상 소비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조심해야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촉진제라고. 예술가들에게 스퍼라는 단어는 차는 것입니다. 말 옆구리를 발로 차면 말이 앞으로 뛰어가죠. 그래서 박차를 가하다 자극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들은 느껴본 적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들의 살 속에 가난이라는 사슬이 있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번역은 이렇게 되지만 아직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를 모르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패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발에 채우는 족쇄죠. 그래서 발이라는 풋핏과 같이 외우면 아주 좋습니다. 옛날 흑인 노예들을 생각해보세요.
모두 발에 족쇄를 차고 있죠. 이 족쇄 또한 제목에 나온 번디지입니다. 그리고 아이로는 쇠공을 의미합니다. 쇠공이 달린 족쇄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 쇠사슬로 된 족쇄를 오래 차고 있으면 그 족쇄가 살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만큼 가난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가난이 최고의 자극제라고 하다니. 발에 족쇄를 찬 것도 모자라 그 족쇄가 살에 파묻힐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가난이라는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한다고 합니다. 끝없는 굴욕으로. 가난은 너의 날개를 자르고. 여기서 날개를 자른다는 것은 기회를 막는 것이죠. 기회 도약 발전을 막는 것. 하늘을 날 수 있는 수단인 날개를 자르면 비상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은 암처럼 너의 영혼을 좀먹는다.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부가 아니다. 단지 최소한 체면치레할 정도의 재산만 있으면 된다. 방해받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여기서 워크는 일하는 게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일도 물론 가능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행동도 될 수 있고 처신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삶 전체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이 방해받지 않을 정도면 된다고 하죠. 그리고 베풀고 솔직하고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돈이 많을 필요는 없고 딱 이 정도만 되어도 된다고 하죠. 사람이 원하는 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부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는 것이 바로 2 이하의 내용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불쌍하게 여긴다. 예술가들을. 그 예술가들이 작가이든 화가이든 그 예술가들이 전적으로 자기 예술을 생존을 위하여 돈이 없으니까 최소한의 생존에 의존하는 예술가들을 매우 불쌍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여기 나온 subsistence는 최소한의 생존입니다. 앞에 SUV가 보이죠. 최저기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최저기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술 외에 최저한의 생존이 유지되지 못하는 예술가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거죠. 여기 나온 아트는 글이나 그림 같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작가 화가가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림 하나 팔아서 글 하나 팔아서 밥 한 끼 해결하고. 그림이나 글의 재주 외에는 다른 기술이 없어서 이것밖에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술을 자신의 생계수단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예술가들을 정말 불쌍히 여긴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도 같이 독해를 해보았습니다. 원서를 정확히 읽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문법 지식을 대입하는 것, 어휘를 1:1 대응식으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죠. 문법은 작가가 왜 사용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문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고 그걸 독해해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진짜 문법을 아는 것입니다.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화까지 알고 있어야 원서를 정확히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지정어에서 제공하는 원서 독해 강의를 통해 구독자분들의 영어를 보는 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독해 스스로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읽을 독해도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다음 원서 독해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